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 한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특히 다른 나라의 3배 이상이나 되는데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뿌연 날씨 보면 눈이나 목도 따갑지만 기분마저 다운되는 것 같다. 그래도 미세먼지 예보 잘 보고 마스크 잘 쓰고 대비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예보는 얼마나 정확할까? 인천에 있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을 찾아가서 미세먼지 예보 최일선에 있는 분들을 취재해봤다. 이건 최악의 미세먼지가 불어닥쳤던 12월 6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 죄다 나쁨이었는데 특히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방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초과, 그러니까 나쁨을 뜻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이틀 전인 12월 4일 예보관들의 예측과 거의 일치했다. 예보관들은 사전에 여러 관측 자료와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하루에 2번씩 미세먼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떨지를 종합한 예보를 4차례 만들어낸다. 첫째, 대기질 파트 담당 예보관이 대기질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4일 오후 3시 기준 평균 농도는 대부분 보통인데 위성사진상으로는 한반도 서쪽의 나쁨 수준이라고 보고한다. 지금은 농도가 괜찮지만 조만간 한국에 큰 거 올 수 있다는 관측. 둘째, 기상파트 예보관은 3일간의 기상 상태를 브리핑하는데 수도권 중심 강한 안개가 예상되고 비도 오겠지만 미세먼지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 셋째, 예측 모델 담당이 위성 포함 관측 자료에 기반해서 가장 적합한 예측 모델을 선정하면 회의 이틀 뒤인 12월 6일엔 다수의 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많아질 게 확실해진다. 넷째, 교차 검증을 위해서 과거 2년 전 유사 사례와 비교하는 절차까지 끝나면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특히 어디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될지까지 알 수 있게 돼서 최종 예보 생산이 가능하다. 초미세먼지 예보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던 2015년만 해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정확도는 60%대 후반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도가 83% 수준까지 올랐다고 한다. 예보 정확도가 오른 이유는 예보관의 예보 경험 축적과 예측 모델의 지속적인 개발, 측정망의 확충과 같은 여러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측정 자료 개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환경 위성을 쏘아 올린 거다. 36,000km 상공에 떠있는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B호는 지표면에 반사된 태양빛을 분석해 대기오염 물질 의 상태를 파악해낸다.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의 저궤도 환경 위성의 경우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반도를 1에서 3일에 1회 관측하는 것과 비교해서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천리안 2B호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좌우로는 일본에서 인도까지, 위아래로는 몽골에서 인도네시아까지로 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다. 정지궤도에서 하루에 수차례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관측을 하게 되면 서해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물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질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질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고요. 저희 대기질 예보센터에서 예보를 할 때 사용하는 모델링 결과가 현재 환경위성에서 관측되고 있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온다고 하면 예보관들이 좀 더 자신감을 얻고 또 신뢰성을 확보해가지고 예보를 잘 할 수가 있고요. 취재하다 알게 된 건데 우리가 보통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농도가 나쁨인 경우가 종종 있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확인해 봤더니 이건 비의 양 그리고 지속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비가 애매하게 오면 입자가 큰 미세먼지는 많이 사라지지만 초미세먼지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5mm 이하의 비가 3시간 이내로 오는 정도로는 미세먼지 등급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다. 오히려 비가 그친 뒤 날씨가 맑아지면 남아있던 미세먼지와 대기 중의 다른 유기화합물이 결합해서 농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간 동안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서 특별관리 중이다. 미세먼지가 많이 뿜어져 나오는 대형 사업장 감시 활동을 늘리고 노후된 차량들은 도로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공단이 많은 지역의 경우 여러 첨단 기능을 탑재한 감시 차량과 드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대기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미세먼지 발생량은 꾸준히 감소해왔고 나쁨 일수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최근엔 물론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인간의 활동 자체가 줄면서 지구 전체가 좀 더 깨끗해진 영향도 있겠지만 환경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보다 꼼꼼하게 차단한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국제 협력도 늘릴 계획이다.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정보 공유나 성과 평가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등 국제 기구와도 동아시아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공동으로 고고도 항공 관측기를 띄워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천리안 이비호나 지상 관측 장비로 체크해왔던 정보를 교차 검증해서 지금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비도 별로 안 오고 대기 정체가 심한 겨울, 그리고 봄까지도 미세먼지를 견뎌야 하는 우리에겐 힘든 시기인 게 분명하지만, 첨단 기술 덕에 예전보다 정확해진 예보의 힘, 그리고 계절 관리제 시행처럼 제도적인 노력이 더해질수록 조금이라도 맑은 하늘을 볼 날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